여러분 반갑습니다. JJ 리더입니다. 자, 금일 2021년 11월 7일이고요. 오늘이 이 겨울로 들어간다라는, 이 겨울이 시작된다라는 입동입니다. 자, 입동이란 얘기는 날씨가 추워진다라는 얘기죠. 날씨가 추워지면 또 관련한 섹터의 종목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은 여름에도 이번에 한 7월 달 정도에 폭염이 시작이 되면서 이 폭염 관련주들의 급등이 있었죠. 자, 그런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은 이 계절성에 따라서 테마가 형성이 되고 종목들의 움직임이 순간적으로 며칠에 걸쳐서 슈팅이 나오는 그런 특징을 좀 갖고 있습니다. 뭐 여름은 당연하게 폭염 관련주라든가 전력난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고요. 이 겨울 한파 관련한 종목들은 또 난방기구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대표적으로 조류독감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두드러지는 모습들이 나오죠. 자, 이번에 폭염 관련해서 움직인 종목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신일전자가 선풍기 만드는 회사죠. 근데 이 종목이 뭐 에어컨에 이어서 가전제품까지 이제 제품의 어떤 확장세를 가져가면서 뭐 가전제품 주로 조금 변모를 하고 있지만 우리들 머릿속에는 대표적인 여름 선풍기 관련주로 인식이 좀 돼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7월 달을 보면 7월 초에서부터 이 종목 이렇게 횡보할 때 만약에 미리 선취매를 했다면 이런 수익 구간을 단기간에 한 일주일도 안 돼서 50%가 넘는 수익 구간을 또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. 이런 계절적 특징주들을 잘 살펴본다면 이런 것들도 수익으로 좀 창출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깁니다. 또 파세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. 자, 파세코도 이렇게 이제 아래쪽으로 급락을 주고 밑에서 좀 횡보하는 기간을 갖다가 폭염 관련해서 이슈가 되면서 이렇게 50%가 넘는 급등이 나왔고요. 또 관련한 종목으로 옴니 시스템이 있죠. 옴니 시스템은 이 전력 양계를 만드는 회사인데 전력난이 생기게 된다라면 이 종목이 항상 부각이 됩니다. 그래서 이 종목도 같은 이슈로 해서 이렇게 좀 상승이 나왔고 이렇게 상승 이후에 여기서 쭉 횡보할 때 만약에 미리 좀 6월 달 정도 아니면 7월 초에 선취매를 했다면 이것도 수익 이렇게 낼 수 있었겠죠. 이 종목도 단기에 뭐 50%가 넘는 수익 구간이 발생을 했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계절적 특징에 의해서 테마를 형성하고 움직이는 종목들 선침의 관점에서 대응을 한다면 또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.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은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입동이 시작이 됐고 겨울의 초입에 들어가는 이 시점에 최근에 날씨가 그래도 굉장히 포근했죠. 그렇지만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비가 오기 시작한 이후 화요일까지 비가 오고 그리고 수요일부터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진다라고 합니다. 그렇다면은 이 조류독감 관련해서 철새들의 이동으로 인해서 항상 조류독감은 전파가 되거든요. 지금도 이 관련해서 뉴스가 살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걸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자, 이렇게 보시면 전남에서 이 조류독감 위기 경보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이 됐다라는 이슈가 11월 2일 날 이런 뉴스가 좀 나왔고요. 그리고 11월 3일 날 이 부안서 고병원석 조류독감 확진이 됐다라는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야생조류에 의해서 이제 분변에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축산 농가에 뭐 오리라든가 닭이라든가 이런 축산 농가에 피해를 입히고 전염이 확산이 되기 시작한다면 또 관련해서 이슈가 생기고 주가는 좀 요동을 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. 그래서 이 조류독감 관련해서 항상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죠. 뭐 대표적으로 이글벳이라든가 뭐 체시스 그리고 파루 대한유팜 중앙배신 같은 종목이 있는데요. 항상 움직이는 종목 중에 대장주로 움직이는 건 이글벳입니다. 자, 이글벳도 항상 이 조류독감 관련해서 11월, 뭐 12월 아니면 조금 빠를 때는 10월, 조금 늦을 때는 한 1월 달 정도에 항상 상승이 나오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작년 같은 경우 좀 예를 들어보면 요때가 이제 이 관련해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에요. 여기서도 한번 이슈가 됐었는데 요때는 제가 알기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인가요? 그걸로 좀 이슈가 됐었고 여기서 이제 조류독감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면서 대장주로 좀 갭상승이 나왔었죠. 이때 16%가 갭이 떴었고 그 이후에 이렇게 이제 상승이 나오면서 한번 슈팅이 나왔었죠. 자, 요때 슈팅 구간이 한 40%가 넘는 구간이었고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에서 미리 좀 선취매 했다면 요것도 이제 여름에 폭염 관련한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수익을 좀 낼 수 있었겠죠. 그래서
이글백 또한 11월 달로 지금 접어들게 된 이 시점에서 조류독감 관련해서 이미 뉴스가 나오고 있고 충분히 이 날씨가 추워짐으로 인해서 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이글백 같은 경우 항상 대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집중해서 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체시스도 항상 뭐 2등주 정도로 움직이는 종목이고요. 파로 같은 경우가 이글백과 더불어 항상 1등주, 2등주로 움직이는 종목이었어요. 과거에는 이 종목이 대장주로 움직일 때도 있었는데 이런 구간들도 있죠. 그런데 최근에 이 종목이 관리 종목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서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. 재무 상태도 안 좋고. 그래서 이 종목은 만약에 대응을 한다라도 이 종목은 대응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자, 대한유팜도 마찬가지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이죠. 자, 그리고 중앙 백신 정도까지만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말씀드렸다시피 이글벳이 항상 대장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글벳 정도만 이 조류독감 관련한 종목으로 농가에 이제 확산이 되고 바이러스의 전파가 좀 심하게 일어나면서 관련된 이슈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이런 종목들 뭐 조금 들어가서 선침의 개념으로 뭐 매매 대응을 하는 것도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. 다만 요렇게 이제 횡보하면서 만들어졌던 요런 저점 라인 있죠. 단기적으로는 요런 자리 만약에 이탈이 나온다면 손절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이런 데까지도 좀 버텨볼 수는 있겠지만 이런 데까지 버틴다라면 이제 손실폭이 커지기 때문에 뭐 이런 구간까지 손절 라인으로 잡고서 대응을 하는 것도 뭐 좋은 하나의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. 단기적으로 이평선이 단기 이평선과 중기, 중장기 이평선 그리고 장기 이평선이 121선까지 완전히 다 수렴을 시켜놨죠. 이런 수렴의 모습은 이제 주가가 위든 아래든 한번 슈팅이 이 방향성이 정해지는 곳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에너지가 굉장히 응축돼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응축된 이 수렴 구간에서 아래쪽이든 이런 식으로 위쪽이든 여기서 이런 위쪽이든 방향성을 정하게 되면 강한 슈팅이 나오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. 11월 달 지나 12월 달로 접어드는 입동을 지난 이제 추이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또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, 이 계절적 특징을 띠는 테마나 이슈를 통해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에 관심을 갖는 것도 단기에 수익을 강하게 낼 수 있는 또 좋은 매매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이런 내용들 참고하셔서 또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.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.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JJ 리더였습니다.